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90년대 겪었던 흉가와 다름없는 소름 끼치는 노래방. 제가 귀신을 잘 보는 편은 아닌데다 대낮에 일어났던 일이라 저도 정말 신기합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친한 친구들한테만 조금 얘기를 했는데 그게 소문이 나서 영어 선생님이 네가 겪은 일을 애들 앞에서 정확히 말 좀 해보라고 시간까지 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분명한 실화입니다. 7월 중순 기말고사가 끝나는 날 친구들이랑 학교에서 나오다가 그냥 집에 가기는 그렇고 해서 노래방에 가기로 했습니다. 큰 길로 쭉 나오면서 노래방을 찾는데 한 골목에 지하 노래방 간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기 가자고. 큰 길까지 나오면 새로 생긴 노래방들이 있었지만 오래된 곳이 시간도 더 많이 주고 할 것 같아서 말이죠. 암튼 그렇게 지하 계단을 내려가는데 반지하더라고요. 넷이서 내려가서 노래방 문을 열었는데 좀 침침하긴 했지만 원래 반지하 노래방이 그러니까 별다른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줌마한테 돈을 주고 방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다른 때 같으면 화장실은 아니더라도 음료수라도 뽑으러 꼭 한 번은 나가는데 그날은 우리 모두 거의 1시간을 방에서 나가지 않았어요. 결국 노래를 다 하고 나오는데 출입문 옆에 카운터가 있잖아요. 카운터에 앉아있던 아줌마가 없는 겁니다. 들어올 때는 분명히 거기서 손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앉아있던 아줌마가 없었어요. 그것도 어디에 잠시 간 듯한 게 아니라 원래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자리가 깨끗했죠. 여학생들은 별거 아니라도 무서워하고 그러잖아요. 빨리 나가자고 말하며 문 쪽으로 가서 손잡이를 당겼는데 문이 잠긴 거예요. 아무리 열려고 해도 꿈쩍을 안 했고 투명 유리문은 문 위쪽에 잠금 장치가 있어서 누르면 풀어지잖아요. 제가 까치발을 하면 그 잠금 장치에 닿을 듯 해서 최대한 손을 올리고 바둥거리고 있는데 순간 뒤에서 제 친구가 꺄악하고 비명소리를 지름과 동시에 불이 꺼지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움츠리고 서로 손이라도 잡고 있었지. 저 혼자 문에 매달려서 팔을 있는 대로 뻗다가 갑자기 비명소리와 동시에 깜깜해지니 좀 무서웠습니다. 넷이서 일자로 서 있었는데 맨 뒤에 있던 애한테 왜 소리 질렀냐고 하니까 그냥 불이 갑자기 꺼져서 반사적으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반지하라서 그런지 정전이 드니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에 자려고 온 집안의 불을 끄면 몇 분 동안은 눈앞에 손을 갖다 대도 보이지 않는 거 아시죠? 그렇게 내가 눈을 뜨고 있는데 감고 있는 것과 다를 게 없는 상황이었죠. 그나마 침착한 저랑 친구 한 명이 어떻게 나가야 할지를 생각하다가 화장실을 생각해냈습니다. 반지하 화장실을 보면 보통 높은 곳에 조그만 창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앞이 하나도 안 보여서 바닥을 더듬으며 거의 기어갔어요. 맨 뒤에 있는 친구는 무섭다고 막 울어서 제 뒤 두 번째 자리로 옮기고 땅도 못 짚겠다고 해서 내 허리를 잡고 나머지는 한 손으론 앞사람의 허리, 한 손으론 바닥이랑 벽을 더듬으며 기어서 화장실에 갔어요.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데 문제는 생각보다 너무 높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급하면 무슨 짓이든 한다고. 한 친구가 말타기 자세로 엎드려 있을 테니까 밟고 올라가서 창문 열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끌어당겨 달라고 요청하라더군요. 그래서 마지막엔 받쳐줄 친구가 없을 테니 점프력이 좋고 무서움도 안 타는 제가 남기로 하고 애들이 차례대로 올라갔죠. 처음 한 명이 올라가고 문을 열었는데 맞은편이 건물의 벽이더랍니다. 사람도 하나 없었고 말이죠. 근데 고래고래 소리 질러서 옆길에 지나가는 사람을 한 명 불러서 끌어올리는데 도움을 받았죠. 저도 점프해서 창문틀을 한 손으로 잡고 나니까 다른 한 손은 그분이 끌어주셔서 올라올 수 있었고요. 겨우 빛을 보니까 아까 조금 무서웠던 건 어디로 가고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고 싶더라고요. 전 궁금해 죽겠는데 다른 애들은 죽어도 다시 가진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무서움을 덜 타는 친구 한 명이랑 저랑만 다시 가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빠져나온 곳이 건물의 문이 있었던 반대편이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을 반바퀴 돌아 앞으로 나와서 다시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그때의 소름 끼치는 기분을 지금도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제 친구는 헉하는 소리와 함께 숨을 멈췄고 저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혀서 이게 어찌된 일인지 유리문에 사절 스케치북만한 크기에 점포임대라는 종이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종이가 너무 오래돼요. 누렇게 색이 바랬음은 물론이고 귀퉁이에 붙인 스카치 테이프도 오래돼서 거의 떨어질 상황이었습니다. 문은 쇠사슬로 묶여 있더군요. 제가 안에서 열었어도 나올 수 없었을 상황이었죠. 저는 평소에 귀신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옛날부터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혹시 귀신이 나타난다면 나에게만 해야 할 말이 있지 않을까 해서 꼭 먼저 말을 걸어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섭다기보단 뭔가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 후로 그 골목에 직접 다시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그때 같이 있었던 친구 중 한 명이 말하길 단란주점이 새로 생겼다네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여름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자취방 앞에 기묘한 무덤. 무척이나 더웠던 여름의 일입니다. 산중턱에 위치한 집의 2층에 있는 제 자취방의 창을 열면 창에 사각형 가득 2개의 무덤이 보이고 고개를 내밀어 밖을 내다보면 완만하게 누워있는 언덕 전체에 무덤이 가득 있습니다. 어떤 가문의 무덤인 것 같은데 무덤 주위를 둘러싸는 철조망은 듬성듬성 구멍이 나 있고 오래된 노송이 정상에서부터 무덤을 보호하듯 감싸고 있습니다. 초여름부터 상당한 더위를 보여주는 지역이기 때문에 낮 동안은 창을 활짝 열어놓지만 밤이면 저절로 창을 닫게 되는 것은 머릿속 깊숙이에 자리한 공포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 여름의 중반에 3일 동안의 폭열지옥이 있었습니다. 이때만은 두려움이 자리할 틈이 없어 잠이 들 때도 창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마지막 밤, 심한 더위에 무거운 머리를 누르며 눈을 떴습니다. 새벽의 어둠 속에서 침대의 끝머리에 농구공만한 물체가 보였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보자 검은색의 둥그스름한 모양이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면서 그것이 조금씩 커져가며 다가왔습니다. 실제로 가까이 다가온 건지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얼굴 쪽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인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서서히 제 눈이 있는 곳으로 접근했기에 흐린 빛 때문에 실루엣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인간의 몸이다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머리에 큰 눈을 가진 소녀. 그런데 눈이 있어야 할 자리와 코가 있어야 할 자리, 그리고 입이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2개의 휑한 구멍뿐. 놀란 몸은 쉽사리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뭘 해야 한다라는 생각도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을 할 뿐. 순간 고무줄이 끊어지듯 몸이 움직였습니다. 손은 저절로 형광등의 스위치를 눌렀고 빛이 방을 비춘 순간 침대 위에 있었던 것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겁에 질린 저는 불을 켜둔 채로 침대에 눕지도 않지도 않은 어정쩡한 자세로 감겨가는 눈을 부릅뜨고 있었지만 이내 잠이 들어버린 듯 합니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자등은 꺼져 있었고 침대 옆에 책꽂이는 쓰러져 있었습니다.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밤이 오기 전에 작은 스탠드 등을 사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잠이 들 때는 언제나 스탠드 등을 켜놓습니다. 이제는 아련한 기억 속의 그 집이 생각나기도 하지만 스탠드 등을 켜지 않고 잘 수 있는 현재가 행복하기에 그곳에서 혼자만의 생활을 하던 때로 돌아갈 생각은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